어제 거에서 이어서 합시다. 이렇게 함수를 좀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방법까지는 했고, 방법은 인자와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활용하는 거였죠. 좀 더 나아서 또 자, 이건 왜 40이 나와요? 30, 70은 얘네 때문에 나오는 것 같은데 힌트 RS니까. 그럼 RS는 왜 40이에요? 위에서 연산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 안에 뭐 있는데를 까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안에는 10 더하기 30이 아니라 40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연산되고 나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나중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연산이 없었다면 여기 40이 아니라 그냥 10 더하기 30이 나왔어야 맞는 거죠.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먼저 되는 거였고 그 결과가 들어가는 게 나중이었죠. 얘도 비슷한 일을 할 겁니다. 잘했어. 축구에다가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얘가 연산돼서 40이라는 결과를 얻고 들어가서 출력했더니 40이 나왔어요. 얘도 실행되는 걸 하나의 연산으로 치면 이 자리에는 뭐가 남고 RS2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까요? 더하기 30이랑 이 함수 실행하는 거랑 같은 입장이에요. 지금 이 연산 결과, 얘도 마찬가지로 이 연산 결과가 어떠한 변수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얘가 왜 뭐라 하냐면 void는 int가 될 수 없다요. void는 빈 공간, 허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데 뭘 넣겠다는 거야 라는 거예요. 얘가 30 10 더하기 20, 얘가 10이고 얘가 20이잖아요. 지금 옵션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10 더하기 20, 즉 30을 출력해주는 거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 자리에 뭐가 남느냐 하는 것은. 연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함수 실행하고 난 자리에 뭐가 남을 건데는 얘가 정해요. void라고 선언을 한 이상 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거야를 미리 선언을 한 거예요. 이 함수가 끝나고 난 자리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래는 void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연산 결과가 이렇게 들어가서 출력되는 게 맞는데 얘는 연산 결과가 남아있지 않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서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여기서 막히죠. 이 자리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면 이 변수가 좀 곤란하겠네요. 얘는 정수값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 함수가 끝나고 난 자리에 뭔가 남겨놓는 행위를 위턴이라고 해요. 되돌려 놓다, 반환하나. 그래서 이 변수에
정수값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함수가 끝나고 난 자리에 정수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정수를 남기려면 보이즈가 아니라 인트여야 됩니다. 이 함수 끝나면 정수를 남길 거야 라고 미리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메서드를 만드는 차원에서. 근데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여기서는 뭐라 하지 않는데 얘가 뭐라 하죠. 리턴을 꼭 해야 된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리턴 키워드를 꼭 써줘야 돼요. 뭐 아무거나. 얘가 인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뭔가 남기려면은 그 값은 정수값이어야 됩니다. 여기에 뭐 true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면 또 뭐라 하죠. 타입이 맞지 않아 이러면서 말 그대로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함수가 끝나고 난 자리에, 메서드가 끝나고 난 자리에. 그래서 이 함수가 끝나고 난 자리에는 10을 남겨놓겠다. 대신에 규칙은 이 부분과 이 부분에 타입이 맞아야 되고 자연스럽게 여기 이 변수의 타입과도 일치를 해야 되는 거죠. 실행해보면 40, 30, 10이 나왔어요. 40, 30, 10. 자, 실행 순서를 잘 따져보면서 왜 40, 30, 10이 나왔는지 한번 눈으로 쫓아가 보세요. 이거 (40은) 왜 나왔어요? 이거죠, 이거. 그죠? 메인 메소드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실행하는 거는 RS 40이니까 40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 한 줄이 그 다음에 실행이 되겠죠. 얘는 이렇게 이름으로 찾아가겠네요. 그죠? 10, 20. 이 안쪽에서 출력을 한번 해주네요. 30을. 그쵸? 그 다음에 얘가 돌려놓는 과정이 하나 들어있죠.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남아요? 이 자리에는 그냥 10.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RS2는 10. 지금 이 화살표 있죠? 이 눈에 다 보여야 돼요. 이렇게 없어도 그냥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만 봐도. 자, 그래서 규칙. 얘가 인트면 얘도 인트를 리턴해야 돼요. 이런 건 안 돼요. 얘가 true를 리턴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애초에 불린이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또 뭐라 하겠죠? 이 자리에 true가 남으면 안 되는 거든? 이게 안 될 거니까 얘가 불린이면 가능해지겠네요. 대신에 이 안쪽에서 실행되는 출력문은 리턴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거. 얘네 그냥 변수의 타입이었고, 이 메서드를 선언할 때 앞에 써주는 이 녀석을 return 타입이라고 해요. 이 함수의 return 타입, 이 상태를 return statement라고 하고, 이 값을 return value라고 해요. return 할 수 있는 이 상태를 return statement, 그리고 실질적으로 return 해주는 이 값을 그냥 return value.
그래서 그냥 말해보면 리턴 타입과 리턴 밸류의 타입이 맞아야 된다. 리턴 타입과 리턴 밸류, 그리고 이 함수가 끝나고 나서 그 결과가 들어가야 하는 이 변수랑도 타입이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인트면 얘도 인트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녀석은 정수값이어야겠죠. 어떻게든 정수값이어야 되잖아요, 얘는. 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 자리에 아무것도 남기고 싶지 않아요. 얘처럼 그냥 자동으로 남는 게 아니라 얘는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리턴 하냐 마냐로. 아무것도 남기고 싶지 않다면 void, 그냥 실행하고 끝나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void 메소드는 return value를 가질 수 없다, 이런 거 할 수 없다 라고 하죠. 그래서 또 하나 규칙, void는 얘는 그냥 return 안 할래예요. return 안 할래. 그러니까 return statement를 만들어주면 안 돼요. 얘는 return value도 가질 수 없어요. 의무예요. 대신에 void를 뺀 나머지 얘는 return이 의무입니다. 여기서 표현할 때 must 써요. 꼭 해야만 되는. void 빼고 나머지 return 타입들은 return이 필수고, void는 return을 안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하는데, 예외는 이런 거. return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냥 바로 끝난 거예요. 이건 그냥 return 안 할래라고 읽으면 돼요. void인데 return 키워드가 있잖아요. 바로 끝내주면은 return을 안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얘가 좀 곤란해지고 있죠. 이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이 행위 자체가 안 될 거니까 타임 미스매치가 날 거고요. 그죠? 진짜로 10 더하기 20을 이 자리에 남겨놓고 싶다면 사실 얘는 진짜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개 변수를 활용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결과를 여기다가 남겨놓는다면 여기서 넘겨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는 연산을 하잖아요. A랑 B는 이 함수 내부에서 쓰기로 한 변수였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자리에 30 남아서 들어가서 다시 출력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출력된 30은 이 안쪽에서 실행된 거고, 여기서 출력된 30은 여기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실행된 거고, 이게 좀 보여야 돼요. 근데 이게 보이려면은 꽤나 많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얘가 만약에 불린이다 그러면 결과만 불린이면 돼요. 이렇게 이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잖아요. 그죠? 대신에 얘가 뭐라 하겠죠. 그러면 이 앞쪽도 맞춰주면 되는 거고, 변수의 타입과 return 타입과 return statement, return value는 해야 되는 거니까. return은 함수당 한 번 할 수 있어요. return을 하는 순간 그 함수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함수가 실행되는 와중에 return이 한 번 됐다? 그럼 얘는 unreachable code예요. 얘 어차피 실행 안 돼, 지워 라고 하잖아요. 그쵸?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return을 했어요. 그럼 얘는 더 이상 실행될 일이 없겠죠.
대신에 이런 건 좀 달라요. 이건 리턴을 두 번 하는 게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겨놓으면 안 돼요. 리턴 타입이 보이드가 아닌 메서드는 무조건 리턴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끝을 내버리면 리턴을 안 하는 경우도 한번 생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든 리턴을 한 번쯤은 하게끔 해주면 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필요가 없죠. 이렇게만 남겨놔도 되는 이유는, 보세요, 얘는 이거 아니면 저거죠. 이 경우에는 얘 첫 번째 거 리턴할 거고, 저 경우에는 두 번째 거 리턴하겠네요.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에는 얘가 리턴할 텐데요. 그럼 그 즉시 끝나죠. 이게 아닌 경우에는 얘가 실행돼서 리턴하고 끝나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아니면 저거잖아요. 그쵸? 그런 거 10 더하기 40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자, 얘네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눈으로 한번 쫓아가 보세요. 그냥 이 스크린만 보고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게 좀 더 낫겠다. 벌스 이려면 얘가 불린이어야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불린 타입이어야 될 거고, 앞에 그런 거 하나 붙여주죠. 이게 왜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가. false true 나왔죠? 자, 변수는 만들어져 있고 얘는 그냥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죠. 함수 실행을 할 때 옵션, 즉 인자값이 이렇게 매개 변수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실행될 때는, 그러니까 네 번째 줄이 실행될 당시에는 A는 20, B는 40, 20, 40 거짓이니까 false 리턴하면 그 자리에 false 남을 거고, 얘가 다시 변수에 들어가서 출력하면 false 나오겠고요. 출력까지 했으면은 바로 그 다음 수로 또 넘어가서 이 함수가 실행되는데, 이때는 A가 20, B는 10이잖아요. 20, 10이면 3이니까 true가 여기 남겠네요. 이렇게 얘가 다시 들어가서 출력하면 true, 이게 보여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아쉬운 점은 합의 기능이 아닌 거죠, 이 메서드는.
A는 B보다 커? 함수명은 내가 하고 있는 그 기능을 암묵적으로 담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당장 해보셔야 되는 거는 답을 추리는 점 얘를 만들어 주세요. 이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함수명만 살짝 바꿨는데 얘를 이렇게 만들면 끝났죠. 퍼블릭 이런 거 안 배웠으니까 뺀다 쳐도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들어있어요. 보세요. 얘는 정체가 뭐예요? 얘는 설계도죠. new 계산기 이거 안 했잖아요. 그럼 이 녀석의 스태틱과 논스태틱을 결정지을 수가 있었겠네요. new 해서 안 쓸래는 스태틱인 거고, 그죠? 얘는 함수명 이렇게 생겨먹으면 되는 거고, 여기 지금 인자가 3개 있다는 거는 매개 변수도 3개여야 된다는 거고요. 인자가 전부 다 int라는 거는 매개 변수도 셋 다 int여야 된다는 거고,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끝나고 난 이 자리에 남은 값이 이 변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변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녀석의 return 타입은 int로 결정해 놔야 될 거고요. int는 return을 꼭 해야만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return statement랑 return value를 기본 값으로 아무거나 넣어 놓은 거예요. 얘가 사실 이런 게 하나도 주어지지 않아서도 그냥 이 한 줄만 보고서도 이거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방금 전에 했던 그 단서들, 그러니까 이 한 줄을 만약에 이제 없다 이런 게 없다라고 했을 때 이 한 줄에서 내가 뽑아낼 수 있는 정보를 싹 다 뽑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보끼리 조합을 하면은 최종적으로는 이런 모양일 거야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뭐 아무렇게나 하셨어도 되는데, 이 정수들을 이용해서 아무렇게나 하셨어도 되는데, 뭐 저는 곱셈 하고 싶어가지고 멀티플라이 하고 싶어서 곱이면은 i 더하기 j 더하기 k 이러면 끝나는 거니까. 정수들을 어떻게 다룰지는 나중 문제고요. 이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먼저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이게 먼저가 아니라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갖춰놓고서 아 여기다 이렇게 써먹어야지가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여기서 써먹어야 되니까 만들어야지예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안 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함수, 그러니까 그냥 사실 그냥 우리 맘대로 만든 거잖아요. 내 맘대로 만든 거잖아요. 당장 필요한 건 이런 능력이에요.
정립되어 있는 함수는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런 걸 바로 이제 라이브러리처럼 끌어다가 쓸 수 있는 상황은 얘가 가능해야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라서 당장은 만약에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은 이 상태에서 여기 들어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해당 클래스 안에다가 함수를 구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한 예제로 하나 더 합으로 돌아갑시다. 1, 2 그러면 합 메서드도 하나 만들어주고 린 인트 린 인트 얘도 인트 그리고 얘는 합이니까 i 더하기 j 하면 이거 결과는 뭐 나와요? 결과는 뻔하죠. 그냥 3 나오잖아요. 1 더하기 2 한 거잖아요. 3 여기다 돌려놓고 3 들어가고 얘를 다시 출력. 자,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해볼게요. rs2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rs2 어떻게 해결해요? 얘가 안 되는 이유는? 매개 변수가 3개여서 얘는 인자예요. 인자가 3개여서가 맞죠. 얘가 아규먼트였고 얘가 파라미터였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좀 후반부로 갈수록 중요해질 거예요. 구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 실행할 때 넘겨주는 데이터는 인자인 거고 그 함수의 원형이 받아들이는 이 부분은 4개 변수가 맞아요. 아규먼트와 파라미터. 근데 지금 문제는 얘는 뭐라 안 해요. 왜냐면 개수도 맞고 타입도 맞으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 하는 이유는 인트를 갖고 있는데 네가 넘겨주는 건 인트 3개짜리라서 감당할 수가 없어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추천으로 뭘 해주냐면은 remove argument, 즉 여기서 하나 빼. 맞죠? remove argument면 이쪽에서 하나 빼는 거잖아요. change 메소드 add parameter가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여기 하나 추가해 라는 거죠. 그죠? 그래야 개수가 맞을 거니까. remove argument 하는 거는 이렇게 하나 줄어들 거고요. change 메소드를 하는 거는 얘는 해결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위에 게 망가졌죠. 그죠? 이러면 얘한테 있어서 또 얘는 개수가 안 맞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로 주면은 해결이 동시에 되지 않겠네요. 맞죠? 근데 제가 여기 합 3이라고 할게요. 이에 새로운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i 더하기 j 더하기 k를 해주는 메소드예요. 이러면 사실 문제 없죠. 아예 다른 함수를 실행한 거니까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요.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당장 static void run
이런 거 두 개 만들면 얘 바로 뭐라 한단 말이에요. 듀플리케이트 하면서. 얘는 중복이라고 뭐라 하는데 얘는 중복이라고 뭐라 하지 않아요. 차이점은 뭐예요? 이 경우랑 이 경우랑 매개 변수의 개수의 차이가 나죠. 밑에 거는. 그죠? 그러니까 얘네끼리 같은 함수가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파라미터의 개수에서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래서 보세요. 실행하면 둘 다 잘 돼요. 컨트롤 클릭하면은 이 함수의 원형으로 찾아갈 수 있어요. 컨트롤 클릭하면은 얘가 뜨죠. 여기서 컨트롤 클릭하면은 아래게 떠요. 즉 이때는 자동으로 얘가 1번, 이때는 자동으로 2번이 실행된다는 거예요. 근데 함수명이 겹친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함수명을 여기까지라고 보면은 겹치지 않아요. 지금 제가 표시한 이 부분을 메소드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시그니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각각 하나의 함수로 인정을 받는다. 함수명을 얘가 진짜로 엄밀히 따지면 메소드 네임이 맞는데 여기서 이제 그 좀 뭐랄까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메소드 시그니처라는 개념이 나와요. 메소드 시그니처가 다르니까 얘네는 다른 함수야가 되는 거예요. 얘를 다형성, 그 OP 특징 중에서 다형성이라고 들어있을 겁니다. OP,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또는 자바의 특징 찾아보면은 다형성이란 말이 나와요. 폴리모피즘, 폴리모핑, 뭐 폴리 어쩌고 하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무언가 라고 나오고,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를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해요. 메소드 오버로딩, 다형성, 메소드 오버로딩 키워드입니다. 찾아보셔야 돼요. 폴리모핑 어쩌고 하는 거 찾아보시면 돼요. 얘는 그냥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여러 개 정의한다. 이게 이제 오버로딩. 같이 나오는 개념이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아예 다른 거예요.